내 몸에 암세포가 자라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어떤 심정일까요? 내 자식의 몸에서 암세포가 자라고 있다는 소식을 들으면 어떨까요? 가히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슬프고 절망적인 소식일 겁니다. 불과 5살이 된 아들의 몸에 암세포가 자라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유누스는 충격에 빠집니다.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천사 같은 우리 아들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겠다며 눈물을 흘립니다. 하지만 이런 때일수록 아빠는 눈물만 흘릴 수 없었죠. 아들을 살려야 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에게 제발 아들을 살려달라고 애원했습니다. 과연 유누스의 아들 누르는 다시 건강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감동극장입니다. 세계 최대의 커뮤니티 사이트인 레딧과 각종 게시판에서의 사연을 재구성하여 들려드립니다. 한국과 관련된 사연만을 모아 들려드리는 감동극장. 아직 구독 안 하신 분은 구독해주시고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4년 전 3월 이제 막 5살이 된 누드는 엄마와 아빠의 손을 꼭 잡고 한국에 있는 대학병원을 찾았습니다. 머나먼 아랍에미레이트에서 한국까지 왜 온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누드의 엄마 알리아입니다. 저는 결혼 전 승무원 생활을 했었습니다. 제약회사에 다니는 지금의 남편을 만나 지금은 승무원 생활을 접었지만 말이죠. 저희는 결혼 후 한동안 아이가 생기지 않아 고민이 많던 부부였습니다. 시험관 시도를 3번이나 한 끝에 가진 아기였기에 누구보다도 건강하게 태어나 자라길 바랬죠. 그런데 그렇게 어렵게 만난 제 아들이 암이라니 의사 선생님의 말을 쉽게 믿을 수 없었습니다. 다른 병원으로 찾아가 다시 검사도 해보았습니다. 하지만 다른 병원을 가도 결과는 같았습니다. 저와 남편은 몇 날 며칠을 울기만 했습니다. 어떻게 만난 아들인데 아직 10살도 채 되지 않은 이 아이에게 너무 가혹한 일이라 생각되니 정말 아무것도 할 수가 없더군요. 하지만 전 엄마니까 정신을 차려야 했습니다. 이 시간에도 아이의 몸이 병들어 갈 테니까요. 제 아들의 간에서 암세포가 자라고 있다고 했습니다. 크기도 작지 않았습니다. 간에 생긴 종양의 크기가 커서 종양의 사이즈부터 줄여야 한다고 이야기하시며 미국과 한국의 병원을 이야기하시더군요. 저는 당연히 미국으로 갈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은 한국의 병원을 권하시더군요. 제가 병원비 때문에 그런 거냐고 물으며 병원비보다 우리 아들을 고칠 수 있는 곳으로 소개해 달라고 부탁드렸습니다. 그러자 선생님은 누드의 나이가 아직 어린데 장기간 치료를 하려면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한다고 하셨어요. 시작되고 고된 항암 치료가 반복될 텐데 한두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꽤 긴 시간 동안 치료를 해 나가야 한다고 이야기하시더군요. 더구나 의료적인 기술 면에서도 한국이 절대 뒤처지지 않는다며 한 교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미국 의학 분야 학술연구 평가기관에서 간 절제술 관련하여 최고 전문가로 선정되셨을 뿐만 아니라 국제 연구 논문 발표도 1위로 세계적으로 관련 분야 전문가 중 상위 0.1%라고 했습니다. 전 듣고도 믿을 수 없었어요. 미국이라는 강대국과 한국의 의료시설이 비등하다니, 오히려 한국의 의술이 뛰어나다니 말이죠. 제가 불안해하는 눈빛이자 의사 선생님은 한국은 의료기술이 발달한 분야가 세계 탑 수준인 분야가 있는데 그중 하나가 간에 대한 수술이라고 했습니다. 간절제술뿐만 아니라 간 이식 수술에서도 세계 탑 수준의 실력을 갖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의료비는 엄청나게 큰 차이가 있었죠. 예를 들어 한국에서 흉부 엑스레이 촬영하는 비용이 2만 원이라면 미국에서는 약 40만 원이고 MRI라도 찍게 되면 한국은 50만 원, 미국은 약 400만 원의 비용이 책정된다고 했습니다. 미국은 의료보험 가입이 의무화되어 있지 않고 모든 의료기관들이 가격을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기 때문에 병원비가 비싸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의료보험 제도가 잘 되어 있어 국가에서 의료비 공제를 많이 해주기 때문에 의료비가 저렴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의사 선생님은 한국에 세미나차 방문했다가 응급실을 방문했고 실제로 폐질환 환자가 응급처리를 받고 수납하는 과정까지 보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피검사, 엑스레이, 약 처방까지 받았는데 $100가 나왔다며 미국 응급실에서는 물 한 잔도 사 먹지 못할 돈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의료 시스템의 장점 중 하나가 바로 대기 시간이 짧은 편이라는 거였습니다. 아무래도 어린아이가 병원에 가게 되면 대기 시간이 긴 것이 너무 힘들 거라고 했습니다. 한국의 병상 수는 OECD 중 가장 많고 의료 장비인 MRI, CT 40.6대로 중 최고 수준으로 많이 보유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남편은 계속 고민이 되는 듯한 표정이었지만 전 하루라도 빨리 결심하고 병원을 가는 게 좋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한국으로 갔습니다. 검사 결과를 본 교수님은 상황이 좋은 건 아니지만 사이즈를 우선 줄인 후 절제술을 해보자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엄마 아빠가 건강 잘 챙기고 단단해야 한다고 하시며 이제 병원과 가족이 아들의 치료라는 공동의 목표를 갖고 함께 똘똘 뭉치자고 하셨습니다.
멀리 타국에서 날아온 환자에게 이렇게 따스하게 희망을 주시는 의사 선생님을 만나다니 마음이 너무 든든했습니다. 하지만 치료 과정은 결코 만만치 않더라고요. 종양의 사이즈를 줄이는 것을 목표로 시작된 항암 치료에서 고된 항암 치료가 반복될수록 누드는 항암 주사실 근처만 가도 터트리며 힘들어했습니다. 왜 아니겠어요? 낯선 나라와 환경에서 치료를 받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죠. 그래도 친절한 병원 의료진들 덕분에 용기 내서 진료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치료에 집중하던 중 청천벽력과 같은 일이 생겼어요. 바로 코로나로 인해 본국으로 돌아가야 하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모든 환자들이 치료를 중단하고 출국했지만 전 돌아갈 수 없었어요. 한국에 남아서 치료를 이어가기로 결정했습니다. 당시 유일한 외국인 환자였죠. 팬데믹이라는 악조건 속에서도 우리 가족은 치료를 이어갔고 드디어 종양의 사이즈가 수술이 가능할 정도로 줄어들었습니다. 수술을 하게 된 건 너무 기뻤지만 아직 너무 작은 아들을 전신 마취를 한 후긴 시간을 수술을 해야 한다는 생각에 또 눈물이 나더군요. 한 교수님은 복강경으로 수술을 할 거라며 몸에 큰 상처가 나지 않게 수술을 할 거라고 했습니다. 배에 작은 구멍을 34개만 뚫어 몸 밖에서 기구를 조작하는 방식의 수술이라고 했습니다. 수술의 난이도는 높지만 출혈이 적어 후유증이 적고 회복이 빨라 환자에게 좋다고 했습니다. 제가 잘 몰라서 실제로 절제를 하는 부분을 모두 절개하는 개복술이 더 좋은 거 아니냐고 묻자 간은 늑골 안쪽 깊숙이 있어 개복 수술로 간암 세포를 떼어내려면 뼈까지 잘라야 하는데 개복술로 하면 그럴 필요가 없다. 환자를 힘들지 않게 병든 부분만 최소로 잘라내는 복강경 기법에 너무나 큰 매력을 느꼈고 수술을 잘하기 위해 남다른 아이디어와 실행에 노력했다고 하셨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매우 효율적이고 혁신적인 걸 이러한 점이 의술의 발전도 가져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소아관절제술에도 세계 최초로 복강경으로 성공했으니 너무 염려 말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치료 과정이 시작되었고 항암 치료를 받고 오는 날이면 아이는 녹초가 되어 왔습니다. 면역력이 굉장히 낮은 수준까지 떨어져 있을 가능성이 있어 먹는 것에도 많이 신경을 썼는데요. 한국에서는 신선하고 영양가 많은 과일과 채소, 음식들이 많아서 그 부분이 참 좋더라고요. 아이가 입이 짧아서 병원에서 지내면서 잘 먹을까 고민을 했는데 병원밥이 간이 약하고 건강식이지만 잘 먹어주더라고요. 가장 좋아하는 건 어린이 김이었습니다. 입맛이 없다가도 밥에 김을 싸서 주면 잘 받아먹곤 했습니다. 음식을 가져다주는 직원분이 이 모습을 보고 김을 하나 더 챙겨서 주시기도 하셨어요. 아이들은 계란과 멸치와 김이 키운다고 하며 본인 손주들도 김을 좋아한다고 이야기하셨어요. 전 환자이고 외국인인데도 저희 아들을 보고 본인 손주가 생각나신 모양이에요. 부부도 아이를 케어하며 병원 식당에서 한식을 자주 먹었는데요. 탄수화물과 단백질, 식이섬유와 지방 등 필수 영양소가 균형 잡힌 무엇보다 맛도 너무 좋은 한식의 매력을 알 수 있었죠. 체력과 면역력 높여주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제가 한식에 대해 무척이나 만족스러워하자 남편은 암 환자에 따라서 다양한 개별 맞춤, 식이를 제공하는 곳도 있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체질에 따른 5대 영양소를 파악하고 하루 1일 권장 섭취량을 계산하고 필요한 요소가 있는 식재료를 활용한 식단을 구성하는 등 매우 섬세하고 정성이 담긴 과정이었습니다. 식사도 치료의 연장선으로 보고 세심하게 케어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나중에 필요하면 이렇게 전문적으로 식단을 운영하고 환자를 케어해주는 곳도 알아보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수술 당일이 되었습니다. 수술 시간은 5시간이 넘게 소요된다고 했습니다. 제가 초조하게 대기실 의자에 앉아있는데 누구가 다가왔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옆 병실에 있던 분이었습니다. 딸과 함께 온 아주머니는 딸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더니 제 손을 꼭 잡아주셨습니다. 아이가 수술해서 너무 걱정되죠? 병원에 올 때마다 너무 어린아이가 아파서 눈길이 갔어요. 잘 될 거예요. 저희 딸도 수술하고 이렇게 건강하잖아요. 외국분이시라 멀리서 오셨을 텐데 꼭 건강해져서 가세요. 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제가 눈물을 흘리자 엄마가 그렇게 자꾸 울면 안 되는 거예요. 엄마가 힘내고 씩씩해져야 아이도 힘을 내는 거야. 이야기하시며 손수 싸우셨다며 도시락을 주셨습니다. 용기 내서 다가와 위로의 말씀을 해준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한데 도시락까지 주시다니요. 엄마의 마음은 전 세계가 다 똑같구나 하는 생각이 들며 친정엄마가 생각나더라고요. 따뜻할 때 꼭 먹으라고 이야기해 주셔서 잠시 식당에 내려가 도시락을 먹었습니다. 아직 온기가 있는 찹쌀밥에 불고기, 그리고 여러 반찬까지 너무 맛있고 감사한 마음이었습니다. 한국인들은 정이 많다고 하더니 이렇게 제게도 직접 정을 나누어 주시니 너무 감동이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모두가 기다리고 기도했던 수술이 성공적으로 잘 끝나고 회복했습니다.
이제 고국으로 돌아가도 좋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죠. 무려 1년 반 동안의 항암 치료와 수술이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매년 수술 경과를 보기 위해 한국을 찾고 있습니다. 교수님은 상태가 너무 좋아며 이제 팔로업은 본국에서도 될 것 같다고 해주셨습니다. 정말 감격스러운 순간이었습니다. 얼마나 이 순간을 기다렸었는지요. 그동안의 시간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한 교수님 외에도 여러 명의 의사 선생님과 간호사분들이 떠올랐습니다. 대화도 안 통하는 저희 가족이 답답하고 어려우셨을 텐데 목소리와 표정에는 항상 친절과 배려가 느껴졌습니다. 통역사분이 계셔서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없는 것도 너무 편리했지만 우리 아이를 사랑해주시고 걱정해주시는 마음과 친절은 진심이었습니다. 한국에 오랫동안 있긴 했지만 아이가 완치된 게 아니라 제대로 된 여행을 못 해본 것이 너무 아쉬웠습니다. 건강해진 아들과 함께 한국을 찾으면 미뤄두었던 한국 관광을 시도해보려고 합니다. 물론 어디를 가도 멋있는 한국일 테지만요. 한국은 이제 제 아들과 저희 가족에게는 제2의 고향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전에 미국과 한국 중 미국을 택했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한국에 오게 되어 건강한 삶을 얻은 건 다 신의 뜻이겠지요. 한 교수님은 고국에서 병원 다녀도 된다고 하셨지만 저희는 정기적으로 한국에 갈 생각입니다. 건강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도 그렇고 투병 생활하면서 먹어보았던 한식에 대해 더 알아보고 배워보고 싶어서입니다. 한국을 통해 제 삶도 또 다른 세상이 펼쳐질 것 같은 기대감이 듭니다. 5살의 어린 소년이 한국에서 항암 치료와 수술을 통해 새 삶을 살게 되어 정말 다행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감동극장이었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